최근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횡보 끝에 다시 상승장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불안정한 거시 경제 압박 속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리플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구조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기간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XRP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담보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인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7%나 오르며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가 조용히 잦아들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드러운 힌트를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위험 자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마저 0.5%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특히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단순한 관세 문제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불안을 확인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적 메시지 대신 상당히 단호하고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여 특히 중동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점도표상으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 데이터에 확실한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는데요. 금리와 유동성 그 어떤 자산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거시적 압박을 전면으로 받고 하락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며칠 전 아시아 시장 시간대에 비트코인이 76,000달러 부근까지 쏟아오르며 6주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71,000달러 선까지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온체인 데이터와 파생상품 시장의 분석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불과 며칠 전 75,000달러를 터치했던 반등은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된 현물 주도 랠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6만 달러에서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풋 옵션 물량들이 청산되고 마켓 메이커들이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파생상품 주도의 숏 스퀴즈 현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가격을 단단하게 위로 밀어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락 베팅 물량들이 강제로 풀리면서 기계적으로 가격이 위로 튀어 오른 것입니다. 추가 상승을 노리는 확실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PPI 충격과 같은 거시 경제 악재가 터지자마자 단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빠르게 하방 압력에 밀려버린 거죠. 비트코인은 현재 7만 달러 지지와 7만 5천 달러 돌파라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거시경제와의 아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시 상황이 불편하고 팍팍하게 돌아갈 때 그동안 가격이 짓눌려 있던 XRP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을 때는 그렇듯한 스토리와 기대감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물가가 다시 뛰고 에너지 변수까지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데요. 시장은 아무 자산에나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며 오직 이 자산이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서사보다 구조가 중요해지는 바로 이 구간에서 XRP의 본질적인 가치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 리플이 12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대형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인 히든로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히든로드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청산 처리를 하며 300곳이 넘는 기관 고객들을 보유한 전통 금융의 거물급 인프라 기업인데요. 초기에는 리플이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만을 이 기관 거래 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RLUSD가 전면에 나서면 결국 XRP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커뮤니티의 우려도 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리플 프라임의 CEO인 마이크 하긴스의 인터뷰 발언이 이 시장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XRP를
XRP를 단순한 국경 간 송금이나 브릿지 통화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XRP를 맡기고 그 위에서 자금을 빌려 거래할 수 있는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직접 설명했다는 거죠. 어떤 가상자산이 기관의 합법적인 담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산의 성격과 위상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주 객관적인 전통 금융의 논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에 XRP는 그저 집값이 오르기만을 멍하니 기다려야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야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관이 이 자산을 담보로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 집을 팔지 않아도 전세를 놓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경제활동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죠. 전통 금융시장에서 금이나 미국 국채가 전 세계 자본시장에 뼈대 역할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시세가 안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자산들이 담보로 잡히고 그 위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리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대한 신용의 순환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RLUSD가 기관 채택의 문을 열어주고 그 뒤를 이어 XRP가 기관 거래의 핵심 담보자산으로 기능 확장을 시작한다면 이는 시장이 XRP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가격과 무관하게 자산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관들이 담보를 쓰고 구조가 그렇게 좋아진다는데 왜 내 계좌의 XRP 가격은 1.4달러, 1.5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연초 대비 하락해 있는 건가요?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시장 전체가 거대한 거시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자산의 기능과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즉각적으로 차트 폭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데요. 거시 환경이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이는 시장 전반의 수급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자본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60% 가까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불안해지면 시장의 잉여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와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쏠리거나 아예 현금화되어 간망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여기에 더해 600개가 넘는 XRP의 거대한 유통 공급량도 가격 민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더리움 대비 아직 규모가 작은 XRP 원정의 디파이 생태계도 가격을 극적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가격이 눌릴 때마다 현물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전형적인 시세 차익 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반면 XRP 쪽에서는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그 자산의 기관에 담보를 맡기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순환시키는 인프라 활용 전략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경계하셔야 될 태도는 한쪽만 바라보는 극단적인 시각이 될 텐데요.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잘 버티고 있으니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맹신하거나 XRP가 기관 담보호재가 나왔으니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 무시해도 폭등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투자금을 잃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겁니다. 지금은 거시경제가 비트코인의 상단을 얼마나 무겁게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구조적 채택이 XRP의 본질적인 하단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장 어떤 코인이 내일 몇 % 오를까 맞추는 도박을 멈추시고 어떤 자산이 실제 금융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객관적으로 추적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채널을 열심히 키워가면서 동시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전 투자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매일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업을 하시며 하루 종일 차트를 분석하고 글로벌 뉴스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글로벌 거시경제 시황 브리핑부터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한 핵심 차트 지표 분석, 그리고 24시간 내내 객관적인 시장 유동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주는 전용 AI 비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모두 오픈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주어지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만의 명확한 철칙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다면 이 험난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똑같이 돈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돈 버는 실전 매매 기술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시황이 아닌 소통이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시야를 한 차원 높이고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